안녕하십니까,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주제, 중고차 딜러 정직의 기준이 뭘까,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려보고 저희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궁금해서 이런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고차 딜러의 정직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과연 정직한 중고차 딜러가 있을까? 저도 의문이 생겨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차나두라는 업체는 정직한가? 정직의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직하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정직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정직의 기준이 제가 여러 딜러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다 영업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게 많았고, 누군가는 이렇게도 판매하고 누군가는 저렇게도 판매를 해요.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차나두라는 회사가 저렴하게 팔면 정직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저희 기준이 있는데 저희 기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그분이 더 정직한가? 그러니까 이게 저렴하게 판다는 기준이 딜러 전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업이라는 걸 안 하고 그 금액에 장난 안 치고 그 금액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딜러 전산에 K5 차량이 1000만 원에 나왔다. 이건 저는 1000만 원에 판매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980만 원에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1000만 원 올라온 차를 1200, 1300에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나냐고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1000만 원은 이 차주라는 딜러가 있어요. 이 차를 K5를 가지고 있는 딜러가 있는데, 저는 1000만 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차주분이 1000만 원을 팔았을 때 이 사람 차를 팔면 저는 대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이런 걸 알선 딜러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자기 차량을 판매해 줬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챙겨줘요. 그러면은 수익이 한 30에서 50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저희는 고객님한테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도 또 받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고가차 같은 경우는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차종마다 좀 틀리겠죠. 그럼 뭐 수익이 뭐 한 50에서 1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좀 저렴한 차를 사도 그렇고 한 2천만 원 내외 차를 사도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거의 다 비슷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판매를 하면 일단 차량 가격에서 장난을 안 치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거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왜 근데 똑같은 1000만 원짜리 차를 누군가는 980에 팔 수 있냐? 이 K5를 팔았을 때 50만 원을 챙겨주는데 20만 원을 고객님한테 차값에서 빼준다고 해요. 그럼 실제로 이 차값에서는 3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수수료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분이 저보다 정직한 거죠, 제 기준에서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에 비했을 때 안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정직의 기준은 어떤 누군가가 세웠을 때 정직하냐,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직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똑같은 차를 1200, 1300에 파는 사람도 있어요. 1000만 원에 팔 수 있음에도 그 사람 능력이고, 그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알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정보의 불균형일 수도 있고,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딜러를 신뢰해서 뭐 설마 속이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안 정직하냐? 근데 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중고차라는 게 중고의 제품이잖아요. 이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AS적으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차라는 게 고장이 잘못 나면 작게는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뭐 몇백에서 몇천까지도 깨질 수 있는 게 이 차량이에요. 싸게 팔고 작게 남긴 만큼 이 AS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극적이라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고 이런 업체가 있고 아닌 업체도 있고, 저희 차나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소극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많이 안 남기고 작게 남겼으니까. 근데 차를 사가셨을 때 만족도가 높고 고장이 안 나신 분들은, 분명히 이 차에 대한 뭐 AS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가 없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저희 차나두에서 구매한 걸 만족하실 겁니다. 합리적으로 구매하셨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차량을 구매해서 가셨는데 차가 문제가 많았어요. 수리비가 100만원, 200만원 깨집니다. 근데 이 차를 팔고 저희가 예를 들어 한 7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수리비가 1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AS가 소극적으로 된단 말이죠.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 AS를 해드리고 이런 경우도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저희는 정직한 업체가 아닙니다. 믿고 샀는데 다른 데랑 틀릴 게 없다. 믿고 샀는데 다른 데랑 무슨 차이냐, 뭐 나쁜 놈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정직의 기준은 정말 모르겠답니다. 요즘에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제가 물론 허위 컨텐츠를 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여기는 사기는 안 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 기준에서는 나름 합리적으로 차를 좀 정직한
비슷한 기준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막 제 기준에서 많이 남긴 업체도 있어요. 근데 그 업체는 AS를 확실히 해줍니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냥 나오는 대로 해줘요. 그 업체에서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일단 AS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만족도는 높아져요. 그러면 거기서 또 잘 샀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직의 기준이란 게 뭘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마진과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실한 AS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제일 좋은 업체고 이상적인 업체가 아닌가, 적어도 중고차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고차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이 쓰던 거고 실제로 딜러들이 판매를 할 때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내가 판 차가 문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문제 좀 일어나 주세요 하고 파는 딜러는 100% 없다고 장담을 해요. 왜냐면 문제가 안 일어나길 바라죠. 어떤 식으로든 스트레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AS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판매한 차가 제발 문제가 없고 좋은 차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100% 모든 딜러들이 똑같을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받고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차임에도 고객님들이 구매하고 가신 이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참 그때 일부러 그런 차를 판매한 건 아닌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당연히. 근데 막 그걸 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처리를 도와주셨으면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작정 화가 나시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겠죠. 이 AS적인 부분도 도움을 좀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유튜버를 하시는 업체들은 대부분 AS를 조금 많이 신경 써서 해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알려진 분들이고 댓글이라든지 이런 평판에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또 유튜브를 하면서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유튜버가 뭐 다를 게 없더라 이런 말도 하시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전 정직의 기준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이렇게 영상 올리면 댓글이 달릴 거니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정직합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치고 정직한 사람들 못 봤어요. 실제로 정직합니다 하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정직합니다 하면서 영업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신문사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하고, 그러면 신문사에서 상장을 줘요. 매년 연말에 뭐 브랜드 평판 1위, 중고차 평판 1위 뭐 이러면서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 상장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자 브랜드 파워 1위다 뭐 소비자가 선정했다 하면서 그렇게 받고 그걸 광고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돈 주고 상장 받아갖고 그거 광고하는 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광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은 돈 주고 산 상장인데 근데 그걸 엄청 광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직하다고 하는데 저 정직합니다 하면서 상장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 봤거든요. 이름도 뭐 무슨 정직 뭐 이런 게 들어가던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정직하다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저희 차나도도 물론 제가 제 입으로 정직하다고 말한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정직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말을 제 입으로 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찾아봐야겠네요, 영상을. 저희도 이제 허위 컨텐츠를 제가 다뤘다 보니까 신뢰와 믿음을 갖고 정직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단 한 번도 속인 적은 없다는 거. 그래도 정직의 기준을 따졌을 때 덜 정직한 놈이 있고 더 정직한 놈이 있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고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는 이 시장에 답은 없다. 그리고 그동안 뭐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런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허위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다룬다고 해서 또 무조건 신뢰를 하고 무조건 확실한 뭔가를 기대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크게 하실 건 없다. 아무래도 얼굴 내놓고 하시고 저 또한 얼굴 내놓고 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눈탱이나 이런 건 안 치겠지만 또 다른 특별한 걸 기대하시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뭐 특별한 기대할 건 없다. 다만 좀 더 노력은 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베이스가 또 다른 딜러들과는 다르게 조금 기준을 빡빡하게 잡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유튜버 업체 뭐 이런 데든 뭐 아니면 또 소문나 있는 또 알려진 좀 괜찮은 업체 뭐 이런 데 가실 때도 많이 알아보세요. 아무리 좋은 업체라도 본인한테 안 맞으실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고, 한 군데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중고차 딜러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 게 원래 허위 딜러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욕을 많이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많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아직도 가다한 마진 아니면 매입을 할 때 매입 사기처럼 과도하게 깎고 뭐 이렇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수준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보의 불균형 이런 데서 오는 이제 정보 습득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걸 인지를 못 하시니까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건데, 이건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런 분들 많거든요. 구독자인데 죄송한데 다른 데 가서 차 샀는데 좀 많이 비싸게 샀다. 그럼 저는 이럴 때도 있어요. 구독자시면 저희한테 한번 오시지 왜 다른 데 가서 구매하셨냐. 그러게요. 근데 또 저희가 있는 수원에서 구매를 하셨대요. 뭐 근데 그런 분들이 비싸게 샀는데 환불 받아주시면 거기 가서 살게요. 환불 안 받아들여요. 그런 거 거의도 아니었고 그냥 비싸게 과도하게 팔았다고 해서 그런 거 어떻게 환불 다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막 세게 말할 때도 많아요. 저희한테 안 사셔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돈 받아주는 빚쟁이도 아니고 사채업자도 아닌데 돈 받아주면 너희한테 살게 뭐 이런 게 저는 기분 나빠요. 그냥 기분 나빠서 뭐 세게 말씀드릴 때도 많은데, 어디 가서 당하고 어디 가서 안 당하고 본인이 선택하신 건데 뭐 당한 거는 속상하죠. 듣는 저도 속상한데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아셨을 텐데, 그렇게 안 당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음에도 또 가서 당하시는 분들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거는 많이 틀리구나. 그리고 뭐 또 중고차 값을 깎아주는 데도 많아요. 예를 들어 1100만 원인데 제가 한 80만 원 깎아서 1020만 원 받을게요. 근데 깎아주는 데가 많아서 깎아줄 수 있는 곳에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오고 다른 데도 가봤는데 저기는 뭐 50만 원 깎아준다더라, 여기도 한 50만 원 깎아줘봐라. 근데 저희는 정말 죄송한데 50만 원 깎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 속상하시죠. 안 깎아주니까 좀 냉정해 보이고. 그러면 거기 가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구매할 때도 거기서 구매하면 실제로 저희보다도 뭐 한 2, 300 비싸게 사면서도 80만 원 깎아주니까 그래도 한 100만 원 이상 비싸게 사는 건데도 깎아주니까 뭔가 기분상 아 여기는 덜 남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 봐요. 근데 또 차값을 깎아주고 이럴 수 있는 업체는 그만큼 마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저희는 왜 깎아주면 살 것 같은데 못 깎아주겠습니까? 안 남으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안 남고 파는데도 요즘에 너무 많아요. 요즘에 뭐 차 팔아서 200만 원 300만 원 남기겠다, 못 팝니다. 고객님들도 바보가 아니고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못 파는데도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정직의 기준 모르겠다. 그리고 차나두도 정직한 곳이냐 물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좀 합리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운영하는 업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많은 유튜버분들도 그런 업체들은 좀 정직하려고 한다. 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정말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버 이런 것도 안 하고 하지만 또 실제로 정직하게 하시는 딜러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또 저희 차나두가 허위 컨텐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직할 거니 이러면서 또 믿고 그렇게는 오지 마세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너무 많은 실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허위 컨텐츠 다룰 때 당연히 저희 차나두 제 업체를 알리고 광고를 위해서 다룬 거지 제가 뭐 정의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었고, 저는 제 마케팅을 허위 컨텐츠로 한 거고, 다만 이제 뭐 주작이나 상황을 연출해서 한 적은 없고 항상 이제 피해자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던 건 맞고, 그리고 또 저랑도 잘 맞았고, 컨텐츠가 뭐 이렇게 누구랑 싸우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또 이제 누구 피해자를 도와줬을 때 그분들의 그 다정함, 그분들의 감사함, 그런 표현 이런 데서 또 너무 재밌기도 했고, 실제로 뭐 싸우면서 스트레스 받지만 싸우는 것도 좋아했어요. 뭐 말싸움이든 뭐 이런 것도 좋아해서 그래서 했던 겁니다. 성격이 안 맞으면 아무리 이게 광고 효과가 있고 컨텐츠로 다루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좀 잘 맞아서 그런 걸 했고, 그래도 저희 차나두와 제 이름을 많이 알려서 좋았는데, 또 그거는 뭐 제가 정의의 사도라서 했던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뭐 많은 피해자분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더 이상 영상을 안 쓰는 이유는, 간혹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구독자로서 이런 컨텐츠를 봤을 때 이제 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식상해졌고, 이제 실제로 피해 사례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막상 그런 컨텐츠를 하니까 제 본업은 딜러인데 차량 구매 문의 이런 것보다도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 못 받고 있다, 아니면 차를 샀는데 수리를 안 해준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연락을 받아서 안 하는 겁니다. 차를 다른 데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저희한테 전화해서 수리해달라고 좀 얘기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삼성에서 가전제품 샀는데 수리 안 해준다고 LG전자 전화해가지고 수리 좀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되냐,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거를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막상 도와주고 이런 피해자분들이 좀 뻔뻔하게 나오셨을 때, 그럴 때 진짜 많이 회의감을 느꼈죠. 그래서 요즘에 영상으로서는 웬만하면 안 써요. 실제로 조금 나쁘게 하는 딜러들은 정말 저를 경멸하듯이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서도 되게 흔히 말하는 맛이 갔었고, 정말 많이 맛이
갔었죠. 그러면서 도와는 드리되 이제 컨텐츠로서는 조금 다변화를 하고 이런 컨텐츠는 더 이상 안 다루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진짜 열정이 넘치고 도와주는 것도 너무 좋고 했을 때는 피해자분들한테 뭐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가서 그 도와드리면서 일어난 뭐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커피 같은 거 사주시면 뭐 마셔본 적 있고 그분들이 기프티콘 보내줘서 그런 건 받아본 적 있지만 돈이나 상품권 이런 걸 따로 절대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누굴 도와주러 갔을 때 그때는 또 자리 잡기도 전이었으니까 주차비가 갑자기 뭐 3만 얼마가 나왔어요. 몇 시간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 근데 이걸 피해자한테는 달라는 못 하겠는데 제가 그때 3만 얼마가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야,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갑자기 돈 필요한데 한 3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네 해서 그걸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결제해서 차를 빼고 나가고 이랬는데 근데도 그때는 행복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서 이제 허위는 더 이상 안 다룬다는 거. 이런 거는 좀 더 자세히 왜 안 다루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다루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의 기준은 뭔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나두였습니다. 차나두는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욕먹는 이 업종에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들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하려고 하시는 중고차 딜러분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많이 노력해서 이 시장이 조금 더 인정받고 좋은 시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